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때때로 정부나 관공서로부터 받은 처분이나 이행 처분이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행정심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입니다. 각각의 심판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무효확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영업정지의 무효확인 심판. 박 사장은 열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단속으로 인해 1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박 사장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박 사장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박 사장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이것을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등의 무효 등 확인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심판. 김 사장은 소규모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큰 개발업체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여 그로 인해 김 사장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받은 건축허가가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사장은 행정심판을 통해 그들의 건축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은 건축허가가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심판에서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사례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 이민효 씨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행정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내용을 살펴보니 이민효 씨의 상점이 주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효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민효 씨의 상점 앞에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었고 언제나 주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효 씨는 이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민효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행정심판을 통해 과태료 처분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이 무효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행정심판 외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은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기관, 허용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 행정청인 재결청에 제기되며 사법적 절차를 준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처분청은 영영구청장이 되고 직근상급 행정청은 서울특별시장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모든 처분에 대해 인정되는 반면 이의신청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반면에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직접 제기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 자신에 대하여 그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개별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일반적인 이의 신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은 각각의 특성과 적용 범위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또는 사유 등의 이의가 있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네요. 무효확인 심판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례4.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 모 구청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김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성심껏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 내용을 살펴보니 김 팀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 팀장은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언제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팀장은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팀장은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처분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이 무효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 이야기가 나왔으니 팁으로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먼저 소청심사를 거칩니다.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의 한 종류로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해 적용되며 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심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와 행정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행정심판 중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무효등 확인심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행정청의 결정이 유효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지 또는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그 유무효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처분의 유효성, 무효성, 실효성, 존재 여부, 부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판이 포함됩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효등 확인 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무효등 확인 심판이 인용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효등 확인 심판은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제기하고 그 결정의 유효성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3, 행정심판의 종류 두 번째 무효등 확인 심판을 살펴보는 동시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 신청, 공무원의 징계에 따른 소청심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